구독, 좋아요. 지금 김용태 의원,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모르십니다. 국민들은 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나마 아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담샵 가서 논란됐던 사람 정도로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방송 출연을 할 때 방송국들이 대부분 여의도나 광화문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이 상암, 여의도,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청담까지 갔다가 방송하러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치장 비용에 많이 썼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주로 고가의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청담에 있는 샵들을 다녔다라고 해서 김용태 의원이 직격탄을 맞기도 했었죠. 그때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김종인 계열의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고정적인 방송들이 있어요. SBS의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방송, CBS의 김현정 씨가 진행했던 그 방송, 그리고 또 다른 CBS의 그 모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 이런 방송들을 지금 SBS, CBS, 채널A를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자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당대표 때 이준석의 러닝메이트로 그냥 청년 최고가 됐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청년 조직 관리를 했느냐라고 하면 안 했다. 라고 당에서 청년 활동하신 분들이 아주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뭔가 이준석이 지금 개혁신당을 만들면서 나갈 때 따라 나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포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죠. 원래는 포천이 아니라 광명이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옮겼는지도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넘겨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그 뒤로 우리가 딱히 눈에 띄는 상황들은 없었어요. 눈에 띄는 상황들은 없었고 그냥 김재섭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군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한다거나 정무적인 공격 같은 것들을 할 때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탄핵 정국 때 그 혼란한 나라가 그렇게 혼란한 시국에 간첩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얘기도 안 했었고요. 탄핵 반대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냥 가서 내란 특검에 찬성 표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탄핵 찬성 표결한 사람들이 이제 실명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그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김재석 관련 발언들이 막 터져 나오더니 오늘은 이제 김용태가 바통을 이어받았나 봅니다. 김용태가 했던 발언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초선입니다. 특혜 공천을 받은 초선 의원이 당 대표에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강이 있는 조직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표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고 특히 우리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는 아주 동떨어진 그냥 본인 그루밍하는 것에 아주 푹 빠져 계신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슨 명분이 있고 본인이 무슨 당위성을 가지고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합니까? 그냥 늘 나가는 본인들끼리 친한 사람들 방송 나가서 대충 이야기하고 확대 재생산하면 이게 여론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없는 여론 조작하는 것들 사실 뭐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이런 맥락의 발언들을 당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것들 중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 당대표였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탕발림이라거나 의원들에게 그렇게 뭔가 아부를 한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우리 당의 인재다라고 추켜 세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 방송에서 이렇게 함부로 당 대표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당 대표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그것도 초선이 재신임을 운운한다라는 것은 당의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 그리고 장관 후보자까지도 지명이 됐던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과 탈당 조치가 이루어지면서도 초선 의원들이 뭐 얘기했습니까?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도 탈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오히려 반성문을 쓰고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당에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고 각각 탈당을 한 것이지 이들이 당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이 국민의힘이 조직 기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물 먹을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이어서 김용태 관련해서 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번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대위에서 무슨 비대위원장을 했어요. 김용태 의원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했던 것이 또 광주 가서 자꾸 전라도 가서 비석 닦기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뜬금없습니다. 그럼 전라도에선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이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비석 닦고 눈물 흘리는 척하고 뭐 욕먹는 척하고 그런 그림 만들어서 피해자인 척하고 그런 걸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그런 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자아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있는 세력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앵무새들은 기득권의 앵무새인 것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퍼펫인 것이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한 시국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그들이 어떻게 공천 권한을 행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대적 대표성도 갖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워딩만 계속 팔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어젠다들을 계속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리고 김용태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유승민 딸 관련 비리 논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김용태는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서 했던 것이 유승민 딸 비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 수많은 지지자분들 중에서 10대와 20대들 그리고 학부모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 문제라거나 그리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당하고 있는 사상 강요나 사상 억압 문제라거나 그리고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취업 특혜 받아서 비리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기득권의 자녀를 옹호하라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이 나라에 왜 의회 해산권이라는 게 없느냐? 그리고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없느냐? 그리고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그러면 할 수가 없느냐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도가 조작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모호한 제도들 속에서 기득권의 앵무새로서 충성맹세를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저 외모 치장에만 혈안인 이런 김용태 같은 사람이 저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어제 16명 사진을 이제 저희가 봤었는데 그 중에 현역 지도부인 우재준 청년 최고도 나갔습니다. 그 사람 역시 청년에 대한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청년 최고로 지금 있으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하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거면 본인부터 사실은 사퇴를 해야 돼요. 저는 우재준 청년 최고가 지도부 총사퇴를 이야기할 거라면 그런 결기를 갖고 있다라면 본인부터 직 내려놓고 나가야죠. 뭐 하는 겁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고 한 번 더 이 국회의원직의 수명을 연장을 해보고 싶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뭘 입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좌관들이 하자는 거 대충 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2028년에는 절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징성과 대표성과 명분이 모두 갖추어진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는데 왜 그대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천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선거제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생긴 명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 당일에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왜 담아야 하는 거죠? 투표 당일에 투표를 하고 싶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8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또 명단이 웃겨요. 이거 한번 화면이랑 같이 볼게요. 국민의힘 원외 당 24명
24명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원외 24명이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사퇴하라 공동 성명. 이걸 뭐하러 이렇게 보도까지 해줍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권력과 기득권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돈이라거나 세력이라거나 그런 검은 돈들 그런 것들도 좀 파헤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람들 명단을 보면 현직 당협위원장도 아닙니다. 전직 당협위원장들이에요. 전직 당협위원장 그리고 한동훈에게 특혜를 받아서 이해할 수 없는 낙하산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끼리 한동훈을 통한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할 명분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한동훈에게 기생해서 대대손손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제명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무산될 것 같으니까 혼자 못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까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24명이든 240명이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대표성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동훈을 추종하는 그 밑에 있는 한동훈으로부터 시혜를 받은 수많은 정말 하수인들이다라고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여론 결정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던 CBS 특정 방송들, SBS 특정 방송들, 그리고 채널A 특정 방송 이런 방송들을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야기하거나 형성하는 것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거나 제대로 된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날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조작된 관점들을 선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도 명단들을 보면 다 이제 김종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이고 있어요. 김종인 그리고 뒤에 나올 텐데 김영삼이란 이름으로 한 덩어리로 묶이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방송들이기 때문에 그냥 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송은 소비 안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떤 공격과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저는 국민들께 이들이 숨기고 있는 것들, 그들이 벽을 만들어서 가리고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름들 명단들 사실 아실 필요도 없는 이름이라서 근데 함경우라는 이름을 저기 내세워 놨는데 저 사람도 좌파 운동권 출신입니다, 여러분. 종북 좌파 출신이에요. 그냥 그때 민주당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대로 한동훈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구형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보수 인사들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 구속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정치를 우리 당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아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지금 민주당 주류에게는 취급받지 못하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들어왔고 지금 어제 16명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김소희 같은 경우 비례대표 김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태양광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비리 중에 하나가 태양광 비리, 탈원전 태양광 비리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주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2024년 당시에 총선 당시에 원자력 관련 단체들이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우리가 추천하려고 했던 분이 원자력 공학 교수님을 여성 원자력 공학 교수님을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례대표로 원래 추천 명단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체제에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빼버리면서 이상한 탈원전 주자, 태양광파리, 그리고 전장현과 연관되어 있는 김예지 같은 인물을 재공천한다거나 하는 짓들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란히 지금 본인들의 이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거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고 어젠다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가 뭔지 아직 감도 못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멋있게 폼을 잡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많이 오염되고 훼손되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저기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은 한동훈 옆에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역
당 지도부라거나 우재준 같은 당 지도부라거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계파 갈등 전면에 서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원래는 저 자리가 한지아 자리였어요. 한지아 의원. 한지아가 누굽니까? 김대중의 최측근 하나갑의 조카가 한지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낙하산 공천 준 게 또 한동훈이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지아가 차라리 저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왜 배현진 의원이 저 자리에 가셔서 한지아가 맞을 돌을 대신 맞고 있는 것인지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판단 착오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측에서는 2024년 총선의 패배 원인을 정말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 탓만 하고 거의 탄핵 선동을 해왔었어요. 그냥 2024년 초부터 그렇게 해왔었는데 대표로 뭘 했는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무슨 한동훈 죽이기라고 저 아이디는 그냥 차단을 해주세요. 한동훈이 보수를 죽인 거고 한동훈이 국민을 죽인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여러분, 2024년에 총선 기간에 저렇게 얼굴에 무슨 연탄 묻히고 나는 내가 이렇게 오뎅 먹히는 걸 찍히는 사람이 될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지금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게 정치인이라는 것이 뭘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멋있어 보이니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폼 잡는 것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연예인들도 저 정도의 고의적인 연출은 안 해요. 연예인들이 뭐 이미지 개선하려고 해도 저런 것들은 안 하죠. 그리고 저런 말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카메라 앞에서 사실은 안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이렇게 채널A였나요?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할 때도 저는 제가 이렇게 밥 먹는 거를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똑같죠. 지금 맥락이, 발언 맥락이. 사람들이 자기 먹는 걸 찍을 줄 몰랐다 라는 말을 이때도 했고 또 했고 또 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이때 참 오세훈 시장도 안 만나줬어야 돼요. 굳이 또 만나줘가지고 결국에 했던 발언이 제가 밥 먹는 것을 찍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런 것만 하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 한동훈 체제 때 2024년에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시면요. 당 지지율이 그대로 내리막입니다. 그냥 완전 내리막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오히려 계엄 이후에 당이 탄핵 반대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상승합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끌어모았고, 그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이 지금 대표로 선출이 된 거고, 현 지도부가 구성이 된 과정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 지도부도 저는 비판받아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대리 사과를 했는지는 전 지금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지도부와 무관한 사람이고 당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삼자의 시선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런 것만 했습니다. 이게 선거운동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선을 누가 이기나요? 지금 총선에 그러면서 본인은 출마했습니까? 출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하고 다닌 거고, 지금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도 관련 발언에서 판단 착오가 있는 것이 한동훈이 오세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진작 아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을 비호해주면서 본인이 이미지 소비가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괜히 이때도 이용당하고 지금도 사실은 또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뭐 제명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오세훈 시장이 굳이 말을 보태줄 이유가 저는 정무적으로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짓들을 했고, 또 셀카 찍는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 셀카 뭐 한두 장 찍었습니까? 너무 심하게 찍었고요. 제가 용인이 사실 어려운 지역구들이 많아서 용인에서 제가 선거유세 지원 요청이 와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 한동훈이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후보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후보의 얼굴은 이렇게 누르면서 본인이 셀카를 찍느라고 완전히 심취해 있었고, 개항에 원희룡 전 의원 전 장관 출마한 곳에 갔을 때도 시장 가가지고 원희룡 장관이랑 막 펄짝펄짝 뛰고, 그런 행동을 50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전 국민이 불쾌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 깎아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은 못 가져왔는데 수원 가서 유세할 때는 뭐 했습니까? 이수정 교수 옹호한다고 하면서, 이수정 교수도 그때 논란 많았어요. 본인은 집을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원에 출마해서 논란이 되니까 수원에 범죄가 많아서 전문가인 내가 뭐 없애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수원에 살고 계신 국민들 화나게 했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 내려가서 했던 이야기가, 수원에 가가지고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나섰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반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전국 단위의 우리 후보들 5%씩 지지율 다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죠?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방에서 잘 먹고 잘 사시면 되지, 강남에서. 수원 와가지고 국민들 모욕하러 지금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본인이 하는 생각들, 사고방식들,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정치인은 발언에 녹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와줬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낙하산 공천한 사람을 비호할 때도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고, 시장 방문해서 또 뭐 했습니까? 생닭 사진 그거 찍은 것도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조국이나 문재인도 하지 않는 수준의 쇼를 한 거죠. 누가 우리가 생닭을 구입을 해도 누가 그냥 검은 비닐봉지에 그대로 들고 옵니까? 그거 원래 그 스티로폼으로 된 그 그릇 같은 것들, 그런 스티로폼 위에다가 비닐로 랩으로 싸가지고 원래 그렇게 다 고기 우리 사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생닭을 넣어서 가지고 온 거는요. 그건 그냥 닭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서 결국에 꺼냈잖아요. 그것도 기괴합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요리를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요리를 집안일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닭을 사보신 분들은 저런 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란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이제 요리를 해봤던 자취생들 또는 주부들이 보고 참 저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거기서 전체 국민 지지율 3% 이상 저는 깎여 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스타벅스는 서민들은 못 가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급주의적인 사고가 머리에 그냥 박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보다 못합니다. 조국은 차라리 어디 시장 가서 거기 가서 뭐 설렁탕 같은 거 먹으면서 인증샷 찍고 서민적인 척하는 걸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기괴한 행동들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서민들은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또 했죠. 그런데 스타벅스 기프티콘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대학생들도 뭐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주고받고 친구 생일에 챙겨주고 이런 거 해서 일반화됐고, 요즘에는 개인 카페들의 가격과 스타벅스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개인 카페 중에 프리미엄화된 곳들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선민의식, 국민들을 자기 발 아래로 보고 내가 너희보다 우월한 계급으로서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시혜적인 인식을 2년 내내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경제적인 계층과도 관련이 없어요. 그냥 불쾌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에서 여론조작까지 했던 거고, 공천도 문제 많죠. 여론조작까지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당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일가족이 여론조작을 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악플러 수준이 아니잖아요.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게 당원들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확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드루킹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를 발생을 시켰으면 민주당 보세요. 논란만 생겨도 즉각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야 당이 훼손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증명된 자료들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제명 조치가 됐는데 왜 이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지도부를 공격할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의 관용을 받아왔어요. 정말 불쾌한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불쾌한 골짜기 같은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면서도 마치 집에서 잘못 키운 아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장면을 국민이 계속 참아왔어요. 당원이 참아왔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 드러났기 때문에 징계 조치가 된 건데, 징계 조치가 됐으면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수용하지 않죠?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의 기강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무슨 세력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 사람들이 무슨 세력이에요? 지금 한동훈 덕분에 낙하산 공천받고 본인들 능력 없어서 낙선한 사람들, 그 당협위원장 나중에 다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 출마시켜야지 당선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20명이 모였든 200명이 모였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지금 증거가 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된 것이고, 그동안에 저질렀던 만행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10대와 20대들이 정말 화가 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준 내용들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또 이것 말고도 민주당 갈 걸 그랬다 발언, 제 페이스북 가장 최근 논평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갈 걸 그랬다 발언, 이재명과 화기애애했던 장면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가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나는 그때와 지금도 민주당의 지지를 알고 있고 그때와 지금도 달라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온 직후에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좌파적인 프로파간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정치 명분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초에 불신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지 철회까지 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우리가 정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지. 이제 이어서 보세요. 대학생들 만나서도 이것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따라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대학생들의 밥 먹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따라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따라하면서 또 뭐 하는지 보세요. 대학생들한테 자식들이거든요. 본인 자녀가 대학생 아닙니까? 자식뻘들 만나가지고 똑같은 말 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밥 먹는 게 찍힌 사람이 될 줄 몰랐다. 뭐 밥 먹는 게 찍히는 게 뭐 본인 꿈이었나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옷도 입는 걸 보면 최근에도 그렇지만 항상 대학생같이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콘서트 관련 내용입니다. 보시면 돈을 받아요. 티켓 가격 이게 티켓에도 또 계급을 부여했네요. 위치별로 또 나눠서 봤는데 R석은 지금 79,000원,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79,000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S석 보시면 69,000원, 그리고 A석은 지금 45,000원인가요? 45,000원 받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할머니들 데리고 와서 지금 돈 내라고 하면 저게 뭐 2만 명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한 6만 원이라고만 해도 12억 버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저런 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확대해 주셨는데 79,000원, 69,000원, 45,000원. 평균 7만 원으로 대충 잡아보면은 이거 그냥 10억 이상 돈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지금 지지해주고 계신 남녀노소 많은 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시간에 뭐 합니까? 학교에 있죠. 직장에 계시죠. 본인 일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다 바쁩니다. 다 할 일 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한동훈을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은 병적인 집착이지 정치적 여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지지를 해주고 계신데요. 또 동시에 그런 악랄한 세력들이 저에 대해서 인격을 살해하는 수준의 마타도어들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라거나 또는 정말 저질스러운 최근에 제가 보고 경악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폭력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유포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허위 사실 같은 것들 또 우리 당에 민주당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허위사실 같은 것들을 유포하고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다니면서 중요한 인물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한동훈 때 복당시켜줬던 문제적 인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아달라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이제 한동훈 콘서트 뭐 가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인천 펜타포트까지 가가지고 우비 있고 뭔가 어린 아이인 것처럼 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모습도 조금 기괴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사실은 저 세대가 한동훈 대표의 70년대 초반이죠. 저 세대가 동경하는 게 58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워너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겹칩니다 또. 근데 조국이 과거에 뭐 운동권 때 뭐 대학 때 친구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똑같이 기타 하고 노래 부르고 뭐 저런 거. 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런 장면들이. 이게 뭐 정치라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우방국들 생각해 보세요. 유럽 EU의 의원들이 뭐 저런 행동 하겠습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이 뭐 저런 행동 하겠습니까?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동 하겠습니까? 안 해요. 참 천박하고 미숙하고 모질하고 부끄러운 우리 정치에 참 다시는 봐서는 안 될 장면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렇게 계속 기타도 치고 아마 콘서트에서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를 것 같은데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특히 정치부에서 보도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문화부에서 보도를 뭐 해줄 가치가 없다고 아마 판단하실 것 같아요. 문화부 기자님들이 눈이 아주 높으시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보도를 한다면 문화부로 가야지 이게 정치부에서 보도할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신 걸 축하드린다.
김제동처럼 콘서트 많이 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제동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헌법 조무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뭐 저런 분들처럼 그냥 앞으로 기타 치시고 할머님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시고 그냥 그렇게 유익거리 즐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지긋지긋하죠.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도 많은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저도 쉽지는 않은데 가정에서 이제 제대로 책임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 되어버려서 온 사회를 국가를 대상으로 어리광을 부리는 피터팬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냥 더 이상 이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끝낼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한동훈 지지 세력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앞서서 말씀드린 뭐 김재섭, 김용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김영삼을 얘기를 할까? 그리고 저는 이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김영삼이라는 이름을 얘기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뷰라는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1위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당의 중심 가치로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위였죠. 그런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뭐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한동훈 괜히 뭐 자칭 개혁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하하고 조롱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당에 있어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복귀시켜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공산 세력에 대해서 연설하셨던 내용이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거 왜 반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득권들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전국이 발전하게 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고 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이 다루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 지금 경상남도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에 쭉 이르는 그 산업지대를 형성해서 산업혁명을 이루지 않았다면 지금의 경제적 수준에 있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호감도가 이재명이 나왔다. 왜 이러냐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세가 이재명에게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친문 세력이 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조국 같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 친문 기득권보다 이재명을 대안 세력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파 지지자들 중에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무현에 대해서도 있죠. 그 40대 코어 지지층 노무현 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계속 노무현을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 10대, 20대들 보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본인들은 실컷 얘기해놓고 왜 얘기 못하게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본인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우리 운동선수들을 가지고 양궁 선수들 겨냥해가지고 뭐 일베몰이 극우몰이 했었는데요. 이기아라는 말은 그냥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이 경상도잖아요. 그냥 말하다가 그 단어가 나온 걸 가지고 왜 그 말을 전 국민이 쓰면 안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을 아무도 쓰면 안 되는 금지어로 설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고요. 이건 뭐 몰이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한 거고. 이렇게 쭉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이 인기가 제일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우리 당무에 관련한 글들을 올리시는데 이게 보시면 1997년 보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죄를 했던 바가 있고요. 또 사회활동 전면에 대해서 근신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이게 MBC긴 하지만 저 때는 97년도 MBC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과 통합 이런 이야기 자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당을 만들면서도 노회찬과 노무현을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정의당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하고 정당을 만들어서 나간 건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파일 수가 없어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의 이런 정체성을 본인이 흡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김대중 임기가 시작되고 1998년에 북한에 있는 HID 요원을 포함해서 우리 블랙 요원들 그런 요원들이 다 북한에서 처형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신 정보,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김대중 정부가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뿌리 루트, 정체성이 다른 것들을 억지로 정치적인 전략을 위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엮으려고 한다거나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들은 지금의 청년 세대들의 어젠다나 주장과 관점과도 맞질 않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좋아하는 전직 대통령을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 정도인 것이지 지금 결이 달라요. 이건 세대 이슈인데 뭐 이준석 전 대표도 83년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85년생이기 때문에 좀 40대들이 노무현을 좋아하는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의 20대들과 30대들의 뜻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에 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당 내에서 기강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뭐 합당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뭔가 언론에서 흘린다거나 방송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